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오늘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다들 오붓한 시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특히 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이렇게 둘이서 하나가 된다. 이 뜻이 참 예쁘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고 또 서로를 닮은 예쁜 아이까지 함께 만든다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를 안 낳겠다고 약속하는 뭐 딩크, 네, 딩크족 있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도 안 가져진다. 그럼 사실 임신을 못한 이런 부부들은 자기 당사자들이 엄청 걱정인데 이게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참 또 괴롭히거든. 이 양모 봐라, 이거 가봐라, 이게 좋다더라, 이런 운동을 해라, 막. 오만데 스트레스 때문에 날 아도 또 그러면 안 나아진다고. 지발 저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좀 놔놔 주소. 야, 알았는겨? 부부 날이라고. 네. 젊은 오빠세요. 맞습니다. 네. 젊은 마인드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언니들이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님은 아직까지도 여자 탓을 하고 시댁에서 여자 쪽 며느리 탓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 그런 경우 진짜 이 스트레스가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요즘 뭐 OTT라든지 뭐 너튜브라든지 또는 좀 뭐 자기 전에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미국 장도 봐야 되고 코스닥 나스닥 다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제 전자기기에도 노출도 쉬울 것 같고 그렇지.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아니 건강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야 축하드려요. 그러니까요. 좋아. 그러게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요, 이 식습관,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개클리닉 웰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물론이고요.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웃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만나봅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던 임신. 하지만 나는 왜 힘든 걸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왔지만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는데 아이를 만나는 기쁨의 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를 만나기 위한 희망의 여정. 가정의 날 특집 3번째 시간 난임을 극복하고 소중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가정의 달 특집 3번째 시간입니다. 난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도와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희조 과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가능하시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정희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산부인과 난임의사 정이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실 때 난임 의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 어릴 때는 임진왜란 할 때는 그런 말 전혀 안 썼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는 막 이 앞치마에 돌 쌓고 다니는 아줌마는 불임이라고 했지 난임이라는 말 안 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바뀌었죠? 불임은 어감상 진짜 임신을 절대 못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불임보다는 난임, 임신이 이제 어려운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맞아요. 근데 난임이라고 부를 정도면 임신이 어느 정도 어려워야 이걸 보통 뭐 의학적으로 난임으로 규정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저희는 난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근데 또 심리적인 그 요인도 좀 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를 가질 때 계획을 하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했는데 그래서 숙제한다고 하는구나, 부부들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도 좀 크지 않을까요? 사실 뭐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일단 나이가 들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난자가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를 잘 해도 수정될 때 배아의 질이 이제 떨어지고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이제 유산이 될 확률이라든지 이제 착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나이는 이제 임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내가 만약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가 35세를 넘어간다면 6개월 안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에 40세가 넘어간다면 임신을 시도하려는 즉시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35세 정도가 이제 약간의 기준인. 네, 35세를 기점으로 난소의 기능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안 남았네요. 저도 몇 년 안 남았네요. 아니 근데 저기는 네.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 네. 빨리 결혼을 해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라. 빨리 하자고. 곧 갑니다. 나중에 진짜 자료 영상 나갈 수도 있어요. 좋아. 미리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는 맞아요. 해야 돼요, 빨리. 그럼 좋은 빨리 일 아기를 있으면 낳아야 꼭 되니까. 알려주세요.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가 참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신을 방해하는 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신이 어렵게 만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여성에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에는 배란 장애가 있습니다. 배란 장애. 네, 보통은 본인이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아예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생리를 꼬박꼬박 하더라도 배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배란 장애를 동반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생리 주기에 이상이 있다면 검사를 일찍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배란은 잘 되지만 사실 난자의 질이 떨어진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엔 이제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배아가 이동하려면은 나팔관이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난소나 자궁에 혹이 있는 경우,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남성에서는 정자 소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핸드폰, 이제 꽉 끼는 바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모양, 등에 이제 수적인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아니래도 실제로 사정은 잘 되지만 정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무정자증이죠. 네네. 근데 난임으로 이제 고통받는 부부들이 참 많잖아요.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여자의 탓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요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지기는 했어요. 또 인식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환자분들이 시어머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 이제 시댁과 같이 진료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댁에서 압박을 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있습니다. 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의 의지보다는 이제 외부의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난임의 원인을 보면 여성에서 단독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한 40에서 50% 정도, 또 남성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부부가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동시에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 10% 이상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가기 무서워하는 DNA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원이든 가기를 좀 무서워하는데 특히나 이런 난임 검사를 받으러 뭐 남자든 여자든 가게 되면 이 남자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남성분들은 꺼려 하실 게 없는 게 검사가 비교적 간단하죠. 아, 진짜요? 그렇죠. 검사 내내 이제 그럼 본인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맞네요. 그렇죠.
네. 정자의 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정액 검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정액 검사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금욕기간 이제 이틀에서 한 7일 정도만 이제 보내고 지내고 정자 검사를 해보면 좋고 또 사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최소 2번 정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균값은 내기 위해. 그렇죠.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호르몬 검사라든지 뭐 염색체 검사 아니면 영상학적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남자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안 가잖아요. 약간 좀 민망해서. 민망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는 그 여자들이 애를 못 낳으면 이 소박을 방하고 동하고 쫓겨나가잖아. 그러면 새로운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또 임신이 안 돼. 그러면 그 남자가 문제였거든. 그러네요. 근데 그 여자는 소박받고 나를 나가서 재혼하면 그 여자는 안 얻는다? 임진왜란 때 그런 일 많았다. 임진왜란 때 정자 검사를 좀 미리 했었어요. 좀 너무 허준 선생님이 그걸 못하셨구나.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여자만 검사를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그죠? 남자만 받아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함께 좀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왜 혼전 검사 패키지 같은 거 저렇게 병원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광고하는 거 봤거든요. 네네. 그거랑 난임 검사랑은 좀 다른가요? 사실 산 전에 하는 검사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임신을 하기 위해서 본인 몸이 건강한지를 살펴보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 난임 검사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 생리 주기에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피 검사를 할 때 이제 AMH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항뮬러간 호르몬을 검사해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나팔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또 자궁의 모양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궁 나팔관 조영술을 해볼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경이나 복강경도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에 검사를 아무 때나 한번 받으러 가도 됩니까? 아니면 어느 때가 아니면 뭐 생리 뭐 이런 경우들이 이런 때가 어디 있나요? 네, 검사는 사실 생리 시작 후 2, 3일 안에 오시는 게 가장 이제 좋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반대네요. 그 기간에 뭔가를 하는 걸 꺼려 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은데 그렇겠지. 실제로는 이때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 이때 질 초음파를 보면 또 난소의 부피라든지 동남포의 개수를 보고 난소의 기능에 예비력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연속적으로 초음파를 보면 난자가 어떻게 성숙이 되는지 또 배란이 잘 되는지 배란될 때 자궁 내막의 모양이라든지 두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해봐야 하는 검사들도 참 많은데요. 이게 또 어려운 일이고 많이들 기다리는 일이다 보니까 또 잘못된 속설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임신 준비할 때 과배란 주사를 많이 맞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 첫 번째 팩트 체크. 그러니까 원래 과배란이라는 게 그러면 여성이 생리할 때 배란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보내는 그렇죠. 주사를 맞는 게 할 과배란 때는 주사인가요? 그렇죠. 난자가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난자를 여러 개 키워주기 위한 주사를 맞는데 그거를 통상적으로 과배란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임신 준비하는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배 스스로 네, 맞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네네네.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 들은 네. 적이 있거든요. 아니 자기가 주사기를 찌른다고? 네, 네. 맞아요. 배에다 그냥 아무 때나. 또 엄청 아프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 매일 맞듯이 저희도 이제 과배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직접 자가 주사 주사를 바늘이 맞습니다. 엄청 두껍다던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이제 환자분들은 처음 맞는 주사다 보니까 조금 뭐 힘들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 보네. 오야, 세 명이 오늘 엄마야? 네,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것 다르게 같다. 다르게 가고 싶어요.
그럼 요거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아니 나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남자라서 그런지 잘 관심이 없었고 이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그것 때문에 나는 액트거든요. 많이 맞으면이라는 글자 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나는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그럼 뒤로 딱 찌르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 근데 아니, 생리 중에도 힘들잖아요, 여성이. 그렇죠. 근데 네. 남자가 그렇게 한 알만 낳아도 그렇게 힘들고 생리통이 심한데 여러 개를 배출을 하려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사를 맞으면은 주사에 대한 부작용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주위에 발적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주사다 보니까 뭐 속이 안 좋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국소적인 증상들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주사를 끊으면 대부분 좋아지고 이제 주사를 사용하는 기간이 대부분 10일에서 2주 안쪽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이제 크게 어떤 질병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거와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면 된다면요. 맞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피임약을 복용하면 나중에 임신에 영향을 준다. 저는 이 좀 피임약을 어렵네요. 장기 복용하면은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네. 딱 바로 오네요. 준비 하나 둘 서이. 다르게 가고 싶어서. 그럼 유미 씨 왜 의견 자기 한번 관계에서 들어볼게요. 저 피임약을 자 여기 봐봐. 얘기 들어볼게요. 할 말 없지? 영향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피임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먹는데 나중에 이게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약을 먹어도 간이 좀 안 좋아지고 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임 약도 약이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들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것 어. 같아요. 뭐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복용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인체가 이 외부에서 참 잘 적응하거든. 그 약을 통해서 자꾸 피임에 대한 이 적응이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피임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어떤 몸이 적응이 그래 돼버리면 몸이 받아들인다. 몸이 지금 과장님이 웃음을 터뜨리셨거든요. 왠지 정답이 뭔지 다른 사람 알것 얘기했더니 같죠? 가만히 네? 있다가 내 이야기가 웃어버리네. 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또 내 말이 또 맞는다. 또. 자, 뭐 웃음으로 사실 정답을 궁금해요. 대신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네. 팩트 체크해 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근데 장기로 이렇게 몇 년, 몇십 년 복용을 했을 때 나중에 난임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썰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이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병 때문에 어렸을 때 오랜 기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피임제를 끊으면 그 시점에 생리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체내에 계속 남아서 이제 향후 뭐 임신에 네, 영향을 뭔가 내성이 준다든지, 생기고 막 그렇죠. 잔류하고 아기가 이런 잘못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속설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시도 거를 때도 꺼려 정말 하지는 이거네.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팩트 체크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걷기 운동을 하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속설이 또 있었군요. 요건 사실 저도 잘 몰랐네요. 하나 둘 서이. 여기까지. 저희 오늘 되게 잘 통하는데요. 안 바꿔요? 유미 씨 우리 안 바꿔요? 네. 우리가 뭐 관절이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 만났지만 걷기 운동이 나쁘다고 한 한 명도 분은 없었어요. 없으셨거든요. 맞아요. 아마 이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거는 뭐. 네.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동이 나쁘다고 할 의사는 없겠죠. 네. 맞아요. 이제 실제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체중을 조절하려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겠죠. 그 뭐
이 옛날에 설들도 많거든요. 뭐 임신하고 나서 저 관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라. 더듬으세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아들 딸 다 있으시면서 손주 또 있으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한 시기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빨개지셨어요. 뭐야 이런 모습 처음이야. 그렇죠. 말하기 좀 그러네. 이런 거를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이고, 있었어요. 참말로. 뭐 딸을 그 무슨 이렇게 옛날 중국의 황실 달력에서 뭐 쓰는 방법으로 뭐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기혼자들 사이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아들 딸 놓는 거 그 이런 이렇게 것도 달력에 많아. 며칠 이 날짜에 꼭 이제 하면 저, 딸이 생기고 이 날짜에 하면 뭐 아들이 생기고 새벽에 상대방 코를 만지면 아들은 고대 난다. 중국에 뭐 이렇게 궁녀들이 쓰던 방법이다. 막 새벽에 관계를 하면 딸이 되고 뭐 발가락을 꼬으면 남자 아들은 안 네, 딸이 생기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관계를 하고 나서 있는데 다리를 꼭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고. 네. 근거가 없는 오늘 이야기. 이야기하다 보면 밤샐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 네, 저도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이제 속설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도 몇 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네, 해봅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하는 그래. 기상천외한 어떤 사람들은 속설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까? 얘기까지 있더라. 네. 뭐 부부 관계를 뭐 새벽에 해야 된다 이런 뭐 그러면 딸을 가냐 이런 얘기든 좀 흔하고 네. 또 뭐 관계 이후에 약간 뭐 식초 같은 이런 거를 바르면은 그게 또 딸을 또 가져온다 이런 것도 산성 뭐 이런 것 뭔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난자가 어느 쪽에서 자라면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난자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뭐 배란이 번갈아가면서 되니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초음파 어디에 뭐 됐으면 또 딸이다 아들이다 임신이 잘 된다 안 된다 진짜 온갖 얘기들이 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조선시대 때는 아들 많이 낳은 집 속옷도 그 갖다 입고 맞아요.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 그러게요. 아유 나님에 대한 이제 속설은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네. 정확한 팩트만 저희는 그렇게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팩트 체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검사를 받고 이제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어떤 임신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확률적으로는 어떤 확률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난임의 원인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인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난임 부부의 난임 기간이라든지 또 부부가 임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난임 센터에 와서 반드시 뭐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배란이를 못 맞추는 분이라고 하면은 배란 유도제를 복용해서 부부 관계를 할 날짜를 정해서 자연 임신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시도. 주말 부부라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도 네네. 많겠네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시술에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해야 될 거고 적응증이 이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율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크게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건데요. 네.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이제 배란일에 남편분의 정액을 채취해서 처리를 하면 운동성이 좋은 정자가 남는데 그거를 이제 자궁 안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간 예선전을 한번 치르는 아, 거고. 보다 좋은 정자를 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넣어주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 시험관 시술은 이제 여성에서도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에서도 정액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시키면 이제 배아가 나오고 잘 자란 이제 좋은 배아를 선별해서 그 배아를 자궁 안에 착상하는 곳에 넣어주는 시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은 차이가 있고 인공수정은 보통 뭐 원인이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연구자들마다 보고는 다르지만 임신 성공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네, 또 시험관 시술은 보통 이제 30에서 평균적으로 40% 정도를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부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의 10%, 20%, 30%, 40%라는 거는 딱 한 번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게 안 됐을 40%, 30% 안 됐을 때는
두 번, 세 번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두 번, 세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해결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원인을 사실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험관 시술 자체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시행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됐다고 실망할 건 아니네. 아,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시술을 뭐 몇 번, 10번 이상 했는데도 안 된다 뭐 이러면 접어라. 이런 뭐 이렇게 뭐 그런 기간이나 횟수나 뭐 횟수나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거를 권장하시는 횟수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시술적인 면만 보면 어떤 횟수라든지 약을 쓰는데 제한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당한 휴지기를 가지고 컨디션에 따라서 시술을 시행하면은 안전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인공수정은 한 3-4차례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 확률로 보면은 시험관이 높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바로 시험관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 드는데 네. 네. 당연히 뭔가 그 인공수정과 시험관 차이가 바로 있겠죠.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있죠. 얘기만 들으면 시험관 시술을 해서 당장 임신하는 네, 게 그러니까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많이 차이가 나죠. 아. 네. 아무래도 시험관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공수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안 아프고 또 부담 없이 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난임 지원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시험관 시술은 아까 말했듯이 난자 채취하는 과정도 있고 다시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도 있고 또 동결 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만한 절차들이 많이 들 있습니다.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든다 했어요. 그러게요. 이것도 돈다 하고 이랬어요. 처음 뭐 얘기를 들어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직접 견디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참 많은데 주변에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 끓였을까. 우리가 좀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이 난임 어떻게 진료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환자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나이가 41세라 시험관을 바로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시험관 시술 한번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주위에서 아프다고 많이 하니까 맞아, 밤에 맞아. 잠 못 잘 정도로 걱정 많이 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도 안 아팠었어요. 잘 돼가지고 난자도 잘 나왔고 또 배아가 이제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동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해서 조금 이제 좋은 배아를 모아서 이제 이식을 준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난자, 전자 채취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난자랑 정자를 그 중에 제일 이제 괜찮은 상태 좋은 걸로 채취하는 거 맞나요? 그치, 사실 기왕 할 난소의 거면 기능이 그런 걸로 조금 하고 많이 싶죠.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배란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난자 채취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주기로 시술을 많이 해요. 하나 있는 건가요? 일단 오른쪽에 2개가 보이기는 하는데 주사를 더 맞고 크는 거를 한 번 더 보고 재치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배아를 좀 몇 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난자 자라는 거를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제 초음파로 난자 크기를 확인하고 보통 한 18mm 정도 되면 재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연구실인가 보던데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현미경으로 미세 수정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아주 가는 핀셋을 이용해서 좋은 정자를 골라 난자에 직접 찔러서 수정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저 동그란 난자에 넣는 거. 수정은 자연 수정 할 때보다 훨씬 좋은 수정률과 배아의 질이 향상되어서 그것이 곧 임신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걸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기는 이제 자궁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배양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클래식 점수가 음악 좀 나오거든요.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점수가 재미있게 나와서 배아 이식을 할 수 있고, 특히 단일 배아 이식, 쌍둥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일 배아 이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아가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태되거나 잘못 진행이 된 배아를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발달이 되어서 저희가 보다 안전하게 배아를 관찰하고 배아 이식을 할 수 있어서 그 임신율이 향상됨으로 인해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새 생명들만 해도 한 10명이 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주말 부부인데다가 지금 5년째 임신이 안 돼서 좀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41세를 결혼하고 시험관 시술을 했었어서 했던 분입니다. 조금 이렇게 자연 임신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오는 게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시험관 진짜 마음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자연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렸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좀 조급하기도 했었고, 근데 신랑이 더 늦으면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서 여기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네, 한 번에 또 아이가 감사하게 찾아와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조금 많았었는데 조금 일찍 왔었어도 참 좋았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인터뷰에 나오신 저분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진심으로 와닿네. 정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만족하시는 표정이세요. 네. 입덧이 조금 많이 심해져. 아직 심하시죠? 아직 초기시구나. 언제까지 네. 갈까요, 선생님? 보통 그래도 한 13주 이 정도 되면은 좋아지기는 하는데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유, 또 곧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이제 초음파 한번 볼까요? 제가 아기 잘 컸는지 한번 보고요.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안에 들어가실게요. 얼마 전에 급체해가지고 등을 너무 심하게 두드렸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기가 진짜 조심스러우시겠다. 그럼요. 등 혹시 걱정 세게 안 해도 두드리면 돼요. 지금 애기 작은 잘 일에는 놀고 있거든요. 아기가 많이 컸죠. 급체는 초음파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제가 일단 그 심장 뛰는 소리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듣네요. 저거 들으면 책임감이 막 저절로 생긴다던데. 맞아요. 횟수도 괜찮고요. 보면은 여기가 아기 머리 될 부분, 머리고 여기가 이제 몸 될 부분이고, 지금 보는 게 심장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팔 다리도 잘 보이죠? 여기 팔 될 부분, 팔 될 부분, 여기 이제 다리 교차해서 있네요. 이렇게 다리 될 부분까지 대략 한 6.5cm 정도 되거든요. 12주 6일 크기니까 또 주수에 맞게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잘 크고 있어서 우리 다음번에 또 얘기 잘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네. 아기 심장 소리 오늘 들었는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크게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크게 잘 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도 되고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나는 아기이니만큼 또 태교도 잘하고 저의 건강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게 아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한테 시술 받는 이제 모든 분들이 항상 좋은 소식을 듣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어요.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걸 제가 이제 가장 옆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헤아려 드려서 소중하고 건강한 아기를 만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동적이에요. 오늘 내내 뭉클했고 특히나 마지막 저 산모님은 진짜 제이처럼 기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진짜 자, 우리 화면을 보니까 정말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아를 키우고 또 하는 이 배양 시스템을 봤는데, 자,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설명해 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설명해 주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부부에게 시행을 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검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 또 반복 유산이 이제 되는 경우, 또 단일 배아를 이제 시도해서 임신을 하고 싶은 분들께 좀 더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첨단 기술들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최근에 나온 뭐 이런 기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몇 10년에 걸쳐서 시험관 시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임신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미세 수정이라든지 어떤 동결 방법이라든지 정자를 선별하는 이런 과정들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임신율도 덩달아 올라갔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더 좋은 배아를 고르기 위해서 이제 PGT라고 하는 착상전 유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관 시술을 해서 이 배아의 조직을 일부 이제 떼서 염색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신이 안 되는 데는 사실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실제로 해서 수라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아주 정상적인 이제 배아를 넣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임신을 하기도 어렵지만 또 임신이 이제 40주 정도 이제 유지를 쭉 해야 아기를 결국에 만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임신이 한 번만에 잘 돼서 모두가 다분만을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죠. 한숨에 이제 항상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은 거를 보니까 사실 이제 유산이야말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 번 유산이 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유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반복 유산이라고 지칭을 하고 실제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유산이 되는 원인에는 물론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 자체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유병률도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부한테서도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5% 미만에 있고 또 본인은 몰랐지만 자궁 기형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 안에 유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신을 시도하는 당사자가 호르몬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 혈전 성향증 같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또 아이를 떠나보낸다면 그 부모들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된 유산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착상 실패도 이렇게 되는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죠?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치료는 가능하고요. 사실 반복 유산을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원인을 파악하면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을 중일 때 저희가 이제 약이라든지 치료를 해서 성공적인 분만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유산이 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반복 유산이 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성공적인 분만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2회 이상 유산을 했다라고 하면 병원에 일찍 오셔서 문제가 없는지를 빨리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자기 몸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병을 빨리 찾아라. 그렇구나.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이제 임신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되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뭐 정서적으로 막 지지를 해주고 이런 거 또 막 화이팅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죽일 수 있을 거야. 이 부담 자체도 그죠? 맞아요. 자체가 부담이죠. 뭐 지지를 중요하겠지만 그걸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내라 이러면은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 이제 임신을 원하는 이제 환자분들의 나이대는 30대, 40대, 20대부터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진료를 보러 못 온다. 그 다른 시술을 못 한다. 이런 얘기 정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관 시술하려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왔다.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뒀다는 게 퇴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퇴직. 아예. 잘못됐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나라나 사회에서는 계속 이제 임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눈치가 보여서라든지. 현실적으로 박 과장 또 그 시술하려고 오늘 반차 썼어.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에이, 탑샵이 내버려.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 임신이 안 됐나 봐. 또 뭐 이렇게만 얘기 듣고.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뭐 난임 정책이다, 지원금이다, 뭐 휴직이다 이런 거 다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들이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시더라도 이 몸과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좀 많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다 했는데. 네, 지원 같은 게 아까 고단장님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막 뭐 1억씩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어. 요새도 몇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었던 저도 몇천 정도 것 들었는 얘기 같은데. 들었는데 정부 지원 같은 게 조금 보험으로 다 됩니까? 진짜 과거에는 정말 차 한 대 값이 들 시험관 시술을 하면 그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난임 이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22년도에 들어서는 정책이 더 좋아져서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나고 지원금도 늘어났는데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신선 주기로 하면 9회, 이제 동결 주기로 하면 7회, 인공수정 시술도 5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요. 혜택이 확대가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고 또 본인 부담률도 사실 이제 많이 낮아져서 환자분들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 진짜 의료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또 애가 태어나면 키우는데도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만드는데도 이렇게 돈 쓰고 마음 쓰고 난임 부부들 진짜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임신을 하는 데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 그렇죠. 부부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갑자기 너무 서로 지지해주고 배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 난임 의사들은 충분히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힘들고
지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꼭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삼신 할머니가 질투해서 맞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잘 극복해가지고 네. 예,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과정은 또 다 같지만 시간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 좀 묵직하게 와닿네요. 이제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상품도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퀴즈 내드리고요.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셔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미 씨가 오늘도 퀴즈 내주시죠. 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이 기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걸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나일까요? 보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난임의 기준. 자.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년. 고단장이 힌트 좀 주시죠. 난 힌트 주기 싫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노래로잖아. 노래로. 또 노래로.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땡땡이 지났지만 그 땡땡. 좋다. 네, 좋아요. 땡땡이 땡땡이잖아. 그 6개월은 땡땡땡이고 땡땡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두 음절입니다. 그렇죠. 3개월은 3개고 6개월도 3개고 맞네요. 땡땡은 2개네. 그러면 그렇다고 뭐 2년, 3년을 기다리자니. 그건 힘들죠. 가야지.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또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 이 난임편 준비를 했었습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 부부가 되고 보니까 더 싸울 일도 많고 또 부딪힐 일도 많고 맞아요. 뭐 그런 거죠. 다들 공감하시죠? 네. 하지만 또 둘이 하나가 됐던 그날 처음 설렘을 또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이 가정의 달 특집,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끝으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